자, 시장 정보회의를 시작하겠고요. 우리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메리츠증권 영업부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사모님께서 이 면세점 업계에 종사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면세점 요즘 분위기는 어떻답니까? 좋습니다. 분위기는? 예. 대마, 그래서 딸공? 네네, 따이공이라고 하죠. 큰 손들 네. 많이 사가고 있고요. 중국의 보부상들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네. 예. 음, 그분들은 그냥 뭐 우리가 보부상 하면은 과거에 우리나라를 빗대었을 때 보면 상단들이 있듯이 네. 그런 그 따이공이라고 하는 그 중국의 바이어들도 조직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뭐, 그 많은 다수들이 큰 사가지고 손들 예. 모아가지고 그렇죠. 네. 예. 주로 잘 그래도 오르는 품목은 여전히 화장품? 아,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럭셔리 제품들 잘 팔리고 명품. 있고요. 예, 예. 네. 그리고 뭐 화장품이다. 우리나라 제품이 좋지 않습니까? 지난번 시진핑 주석 방한했을 때 네. 그때 이제 LG 생활 방한한다고 예, 하죠. 예, 예. 네. 그 지난번에 음. LG 생활건강에 이제 설화수를 선물을 하면서 중국 시장에서 대대적으로 어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뭐 시진핑 방한한다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리커창 총리였나요? 예, 예. 네네. 네. 아, 누가 왔는지 뭐 그것도 가물가물하네요. 네. 하도 많은 분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뭐 지금 또 G7 정상회담도 열리고 있고. 네. 자, 어찌됐건 중국의 시진핑 주석 조기 방한 논의가 어제 또 기사화되기도 그렇죠. 했죠. 예. 그래서 오늘 또 아마 화장품 쪽이 뭐 아모레주라든지 그렇죠. NG생활건강 네네. 그다음에 또 몇 가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근제 그 뭐 꼭 중국 그 따이공을 떠나서 그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고 활동도 많아지게 되면서 화장품주들 뭐 아웃도어 의류다 전체적으로 그 소비재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지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조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전일 그 중국의 전인대 상임위에 통과를 했죠. 뭐 어떤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반외국 제재법이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먼저 대중국을 향해서 견제하는 그 법안을 제정했고 금액을 얼마 책정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제 중국도 맞수를 하나 놓은 그렇죠. 건가요?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해놓은 것이죠. 대외국인 제재? 예, 반외국 제재법이라고. 반외국 제재법. 예, 예. 그래서 이제 3조, 4조, 5조, 6조 조항 중에 특히 이제 3조 그 하단에 보면 그런 네.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각종 이유를 빌미로 중국과 국민을 제재할 경우에 네. 중국은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그 중국에 진출해 있는 그 외자 기업들이 네. 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볼모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좀 너무 좀 확대가 되어지고 있는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뭐 그것도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고 항상 호혜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상호?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하면은 똑같이 네. 저쪽에서 호의적이면은 똑같이 호의적이고 저쪽에서 좀 호의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거죠. 국가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뭐 저런 얘기 나온 것 같은데 뭐 큰 영향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늘상의 일상이 되기가 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국내 주식시장은 보면은 쿼드러플 위칭데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었고 네. 만기 마감 무렵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수가 코스피에서 한 7천억 원 가량 있었어요. 네네. 그거는 어떤 성격이라고? 코스피 보십니까? 전기 변경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미국 시장도 네. 그동안 약세를 보였었던 바이오 업종이 이번에 이제 바이오젠의 치매 치료제를 허가를 득하게 되면서 네. 바이오 업종이 오르게 되면서 전일 외국인 매수 동향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바이오 업종에 관련된 매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바닥권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바이오 기업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럴까요? 자, 어쨌거나 외국인들은 미리 조금 느낌을 또 알았겠군요. 뭐 저녁에 미국 본토에서 CPI가 나오고 뭐 어떻게 될 것 같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전체의 이 큰 흐름으로 보면은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였고 네. 그 달러 약세의 배경을 보니까 미국의 금리, 시장 금리가 내려가 버리는 오히려 역전상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의 커런시를 통화되는 뭐 이 국내 주식 일단 담았어요. 네. 네네.
오늘도 뭐 보니까 원안을 강세될 것 같고 또 슬쩍 입질할 것 같은데 바이오 업종이 그동안 많이 소외가 됐었습니다만 네. 바이오 쪽 담기는 좀 그렇고 일단 시장 분위기는 조금 살아나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시장 심리가 네. 어떤 기업이 또 보이던가요? 코아스템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코아스템. 네, 스템, 예, 줄기세포의 네. 핵심. 코아스템은 특히 이제 루게릭병, 근위축성 측삭경위증이라고 해서 어렵네요. 예, 루게릭이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죠. 네. 그 메이저리그의 유명한 야구 선수였었는데 루게릭병이라고 명명이 되게 된 이유가 몸이 근육이 위축이 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발병된 거 확인하고 2년 만에 이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원인과 치료가 아직도 불분명한 치료제가 없습니다. 네, 치료제가 예. 난치성 질병이죠. 네네. 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영문으로 ALS라고 하는데요. 이 루게릭병 이 치료계에 국내 업체로서 좀 기린하로서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설립이 돼서 2015년도에 코스닥 시장이 상장이 되었는데요. 세포 치료제 개발, 제조 및 공급을 사업 목적으로 본업으로 하고 있고요. 비임상 실험을 대행하고 신약 개발 및 연구 대행 비임상 CRO를 하고 있는 상장 기업인 주식회사 캠온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코아스템 같은 경우는 회사 명에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줄기세포와 관련된 노하우가 많은데 특히 이제 줄기세포 기술 기반의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새로운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줄기세포 치료제를 그러니까 2세대 줄기세포 치료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코아스템의 대표적인 제품은 뉴로아타 R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자가 골수열의 중간엽 줄기세포를 토대로 해서 만든 제품인데요. 네. 이게 이제 세포 치료제가 임상시험 종료 후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은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 7월에 국내에서 허가를 득하고 2015년도서부터 환자한테 투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이제 그 국내에 국한되어 있지만은요. 그러면은 이 뉴라타를 어떤 식으로 환자들한테 투여를 하게 되냐면 이게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먼저 환자의 골수하고 세포를 채취를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다시 세포 배양을 하는데 약 뭐 한 2주에서 3주 정도 배양을 하고 그것을 환자의 척수 및 척수를 채취해서 그것을 토대로 완제품을 만들고 다시 환자한테 투여를 하게 돼서 시술을 하게 돼서면은 약 3주에서 4주 이후에 줄기세포가 좋게 작용을 하면서 이제 약 효과가 올라오게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지금 이런 ALS, 루게릭병과 관련된 치료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현재 사노피사의 리루텍이라고 하는 제품이 투약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네, 진행만 완화시키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리루텍 같은 경우는 성분명이 리누졸입니다. 그리고 일본 미쓰비시 다나베 파마의 라디컷. 이 제품은 성분이 에다라본이라고 하는 성분이고요. 비록 국내에 국한되어 있지만 코아스템인 뉴로아타 이 세 가지만 현재 투약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분명 리루졸의 제품은 수명 연장 효과가 약 2달에서 석 달 정도는 있지만 네. 간에 독성이 생기게 되고 무력증, 경직 악화의 부작용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방되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에다라본 제제 같은 경우는 근력 저하 및 근위축의 진행을 좀 완화시켜주는 효과는 있는데 처방을 받기 위한 환자의 컨디션에 대한 전제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그 효능도 좀 제한적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새롭게 히로인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이 뉴로아타 R 이 제품인 것이죠. 일단 국내 임상 2상 실험에서 투여 후 약 4개월 동안 신경세포의 사멸을 억제하고 항염증, 면역 조절을 동시에 달성을 해서 환자의 신체 기능 저하 속도를 약 73% 정도 감속시키는 효과를 보여줬고요.
시험약을 투여를 하고 나서 6개월 후에도 신체 기능 저하 속도를 약 50% 이상 완화시켜주는 좋은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 7월 24일 날 미국 FDA의 삼상 임상과 관련돼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요청을 하였는데 그래서 승인을 받고 금년서부터 임상 3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 미국하고 동시에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또 한 가지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미국의 매사추세츠 제너럴 호스피탈이라고 하는 큰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네. 이 종합병원이 이제 하버드 의대를 가리키는 여러 병원 중에서 가장 큰 병원입니다. 특히 이 매사추세츠 제너럴 호스피탈 같은 경우는 이 루 게릭병과 관련돼서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병원인데 이 병원에서 지금 코아스템의 임상 3상 이외에 별도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로 오지 못하는 자국민들 대상으로 임상 3상을 다시 하게 해달라 긴급 승인 요청을 해서 임상이 또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 네.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임상 3상에 관련된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특히 이제 네. 지금 경쟁사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브레인스톰사라고 하는데요. 똑같이 줄기세포 치료제로서 제품명이 뉴로1이었습니다. 임상 3상이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줄기세포를 토대로 한 이 루게릭병 치료제로서 글로벌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것은 코아스템 한 회사이기 때문에 코아스템이 작년 미국 FDA로부터 IND 승인을 받고 나서부터는 글로벌 1등서부터 10등에 해당되는 기업들과의 상담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부분, 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결국엔 기술 수출인데. 네네. 뭐 코아스템은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 대니까 뭐 삼상을 직접 할 수는 없고. 그죠? 근데 이제 그 오너 입장에서는 삼상도 자체적으로 할 역량이 된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좀 400억 전환사채 발행해서 네. 자금도 준비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최근 공시 보면은 전환가액 전환한 것도 공시가 나와 있고요. 네. 전환가액 전환된 게 17,038원입니다. 그것도 좀 투자하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 며칠 사이간에 거래량이 많이 늘었네요. 이런 재료를 이제 깔고 있기 때문에 하는 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죠? 이제 전환 가격도 내려왔으니까 어느 정도 좀 받았고 왔다는 상황에서 또 미국에서 또 그 바이오젠이 또 좋은 소식을 보내주고 네. 그리고 지금 코아스템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루게릭병이 이게 상당히 난치성 질환이거든요. 미국 엄청 시장만 환우분들은 힘드시죠. 네. 예, 미국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약 1조 5천억 원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 중에 일부만 하더라도 코아스템은 상당히 큰 힘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이제는 좀 시장에서 반영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루게릭병이나 아니면은 그 알츠하이머나 어쨌든 파킨슨, 알츠하이머, 네. 파킨슨이나 뭐 더 나가서 이제 암 같은 경우도 세포의 변형이 원인일 테고 뭐 근육에 들어가면 또 단백질 그렇죠. 변이가 예. 될 거고 뭐 연결이 꼭 직접 돼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알츠하이머 이슈가 결국엔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그 mRNA 백신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 네네. 코로나를 이겨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인류가. 근데 그 mRNA 백신이 결국에는 그 질병 쪽으로는 상당히 변혁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번에 이제 그 계기를 마련한 거죠. 예. 그래요. 이렇게 좀 진행이 돼서 결과물들이 좋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 계속 도는군요. 예, 예. 뭔가를 또 원하는 시장의 모습과 거기에 맞춰서 재료들이 등장했는데 오늘은 하여튼 코아스템, 네. 루게릭병, 루게릭병. 코아스템. 네. 네. 아유,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뭐 하여튼 지금 또 더 하실 말씀은? 그래서 예, 매매 포인트 뭐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 말씀드리고요. 네. 그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1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아, 그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전환 가격이 17,000원 지금 가격입니까? 네. 이번에 다시 이제 전환가가 수정이 되었거든요. 네, 17,038원이고요. 예.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 소문 얘기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소문, 네. 어제
새벽에 이 중부지방, 특히 서울, 경기도권은 비가 네, 요란스럽게 오더군요. 네, 요란스러운 소문들이 좀 나올라 그러니까 풍문이 뭔가 좀 있을까요? 일단 그 주식회사 SK 지주사죠. 지주사.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주사다. 네, 전일 보면 SKT가 기업 분할 공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SKT의 기업 분할을 통해서 SK가 또 성장 동력이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저평가된 사유를 놓고 보면은 SK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계열회사 중에서 SK 이노베이션이 드디어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약 뭐 1조 5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더욱더 주가에 플러스 요인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연초 이후에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SKC나 SK텔레콤 같은 것이 주가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SK에 별로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소외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 보면 이제 비상장사를 장부가로만 따졌을 때 SK가 NAV 대비 할인율이 42%로 보다도 훨씬 더 저평가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지주사 중에서 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소외되었었다. 지주사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된 지주사가 아니냐라는 점이 전일 회자가 되었는데요. 네. 요즘 특히 지주사에 대한 그 지분 가치, 네네. 투자된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이제 할인을 항상 하잖아요. 원래 이제 나온에 40% 수준. 네네. 저게 너무 과도한 할인이다? 아니면은 저렇게 할인해도 싸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애널리스트들이 평가를 할 때 기본적인 것보다도 지주사는 좀 보수적으로 30% 정도 할인을 합니다. 지분 관계이기 때문에요. 네. 직접 영업을 안 하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42%면 12%나 더 저평가되어 있는 거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SK 실트론이나 SK 팜테코나 이 알토란 같은 자회사들은 그냥 장부가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42%보다도 더욱더 저평가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SK 같은 경우는 ESG 경영의 모범 사례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수소 경제 로드맵 입점령에서 수소 수요 전망이 대폭적으로 상향이 되면서 이 SK 그룹 같은 경우는 이번 지난 3일 보면은 미국의 수소기업 모놀리스의 지분을 투자를 한 것이 기사가 나옵니다. 이 모놀리스 같은 경우는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을 수소하고 고체 탄소로 분해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친환경 수소, 청록 수소라고 구분을 해서 호칭을 하는데요. 네. 이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K 같은 경우는 수소와 관련된 생산, 저장, 운송까지 수소 비즈니스 전 분야의 밸류체인으로 확보를 하였기 때문에 ESG 관련돼서 가장 앞장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 기사에도 그 ESG에 관심을 두는 그룹사들 얘기들이 네네. 나왔는데 이제 새로 런칭하고 이제 탄생하는 그 벤처들의 투자 대상 물색들을 네네. 굉장히 많이 고르고 있던 모양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지난해에는 이 투자형 지주사들이 상당히 그래도 주목을 많이 받고 네네. 지금 다시 재조명이 좀 되고 있는 아직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SK 예. 그런 얘기 좀 나오는군요. 왜냐하면 SK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뭐 LPG 유통, 발전, 뭐 도시가스 자회사 통해 갖고 블루수소 관련된 밸류체인을 다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첨단 미국 기업의 지분 투자까지 하였기 때문에 밸류체인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다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리고 또 다른 기업 하나 또 볼까요? 두 번째로 회자됐었던 기업은 NS 쇼핑입니다. NS 쇼핑 저희도 예. 한번 다뤘었던 네네. 적이 있는데 그 양재 터미널 그렇죠. 네. 예, 그 부지 개발 기대감이 꺾이지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데 NS 쇼핑 같은 경우 사실 업력이 오래됐죠. 2001년도에 우리 농수산 쇼핑으로 시작을 해서 사실 농수산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선방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 방송 송출료가 인상이 되면서 이익이 조금 감소되는 부분을 지금 이제 자체 HMR 제조 공장도 확보를 하고 취급하는 아이템이 고급화되고 많아지면서 매출 총이익률이 개선되면서 기업 실적은
하반기에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있고요. 이건 이제 기본적인 분석과 관련된 부분이고 저희가 정성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이 양재동 부지 활용 방안이죠. 네. 그것이 그동안 이제 건교부, 서울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이 안 나다가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첨단 물류단지, 서울시의 양재 R&D 센터 해서 지금 이제 행복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부지가 2016년도에 2만 7천 평을 4,526억 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냥 공시지가가 6천억이 넘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세를 놓고 보더라도 뭐 1조 원 이상 가는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금 보면은 강남 그 고속도로도 지하화를 뭐 그렇죠. 한다거나 그게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네. 도로 이게 이제 양재동 부지를 개발하면 그쪽에 이제 교통이 몰려서 마비될 거다. 이게 이제 그렇죠. 그래서 전 서울시장이 그동안 이제 보류가 됐었던 부분이죠. 계속 교통 타당성 유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네. 지연이 되고 그렇죠. 개발 사업은 돈인 시간이 곧 돈인데 네네. 그죠? 이자가 계속 나오고 맞습니다. 하니까 예. 그게 이제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번에는 진짜로 돼야 되겠죠. 그 NS 쇼핑을 좋게 말씀하시는 분은 가장 쉽게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현대차, 기아차가 왜 본사를 거기에 옮겼겠느냐. 양재동 모든 쪽에. 교통을 대표하는 자동차의 본사가 글로 온 이유는 그 동네가 그렇게 좋아질 게 아니겠느냐. 왜 LG다, 삼성이다, 대기업의 유수 R&D 센터가 양재동에 모이겠느냐. 네. 거기에 노른자의 땅이기 때문에 개발 가치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물류센터를 지하로 내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위쪽은 아마 그 수익성이 좋은 주상복합 이야기도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많은가 봅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오피스동으로 하고 위에는 또 주거 시설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매입가가 5천억 주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4,525억 원이었습니다. 네. 지금 한 7천억 좀 안 되니까 네. 그래도 자산 가치는 올라갔네요. 그렇죠. 네. NS 쇼핑의 제일 단점은 자회사한테 계속 퍼주기 하다가 그게 단점이죠. 네, 그게 이제 마무리 됐다고는 네.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모 애널은 그것을 그 부분을 상당히 디스를 하였죠. 네. 돈은 잘 버는데 왜 딴 데 돈을 쓰느냐? 이게 주주 할인 환원이 체제다 부족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마 뭐 회사는 시장의 반응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좀 제대로 좀 주주 환원에 신경 쓰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라고 합니다. 네. 자, 신토부리의 그 컨셉으로 출발한 NS 쇼핑 이제는 좀 달라질 것이다. 이게 또 시장에서 얘기도 하고 있고 시간의 특징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뭐 NS 쇼핑과 관심이 있는 이 하림. 네. 하림이 뭐 티웨이 항공 인수전에도 뛰어든다. 이스타 항공 인수전 참여 소식으로 전일 7.27%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셀리버리가 플러스 4.43% 강세를 보였는데요. 셀리버리의 파킨슨병 신약인 ICP 파킨이라고 하는 제품이 알츠하이머병 치료 효과가 입증이 되었다라는 것이 반영이 돼서 강세 보였고요. 대한금속이 플러스 2.61% 강세를 보였는데요. 6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시장 일각에서는 수소사업과 관련된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태영건설이 플러스 1.55% 강세를 보였는데요. 태영건설과 경기도 광주시가 환경부의 상하수도 혁신 기술 개발 사업과 관련돼서 MOU를 체결하였다는 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무래도 피곤한 금요일이다 보니까 오늘 귀에 확 들어오진 않았는데 예, 좀 하여튼 코아스템 조금 약하긴 했어요. 좀 아쉽긴 합니다만 다음 주 다시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회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